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통증. 완전히 피고 완전히 굽히는 게 제가 제일 아프거든요.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게 아니고 아프다고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충격파 치료는 5번 받았고 물리치료 받았고 주사치료 1번 받았어요. 나는 계속 못 고치고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건가? 한번 나빠지면 잘 낫지도 않는다고요? 치료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병이지 치료가 어려운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일상을 위협하는 팔꿈치 통증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2주간의 밀착 관리 프로젝트. 저는 엄청나게 상황은 호전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완치도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분주하게 뭔가를 준비하는 첫 번째 귀하신 몸. 방송 일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셋이 다시 한번 뭉쳤습니다. e스포츠라고 말하는 게임 대회를 주로 중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게임 해설가시군요. 그런데 귀하신 몸에는 어쩐 일이신가요? 팔꿈치 통증이 생긴 상태였는데 우연히 테니스 관련된 이제 카페를 검색을 하다가 이런 증상 관련된 사례자를 찾으시는 거를 발견을 해서 그날 바로 열심히 연락을 드렸습니다. 테니스를 많이 친다고 생각해요. 네, 엄청 많이 칩니다. 네, 요즘은 농담으로 직업이 게임 해설이 아니라 테니스 코트 코디네이터 아니냐. 광성님, 테니스 시작한 지는 1년 정도 됐다고요? 아, 까비. 주로 오전에 이제 일에 지장 없는 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주 한 5일 이상씩은 지금 치고 있습니다. 5일? 네네. 최소 5일. 네. 아니 5일이면 거의 매일 아니에요? 야, 정말 테니스 매력에 흠뻑 빠지셨네요. 뭐야? 잘못 맞았어. 아, 흥분. 그런데 광성님, 자꾸 팔꿈치를 만지는데요. 2달 전부터 팔꿈치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는군요. 제일 심할 때보다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한번 좀 팔꿈치 쪽 통증이 생긴 이후에는 그게 좀 완전히 낫지는 않고 근데 제일 불편한 거는 팔을 이제 이렇게 폈다가 굽혔다는 과정에서 완전히 펴지거나 완전히 굽혀졌을 때 이쪽이 좀 통증이 있는 편이에요.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는 광성님. 의심되는 병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테니스 치는 사람에게 걸린다는 테니스 엘보. 실제로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을까요? 그럼요. 많으시죠. 저희보다 먼저 치셨던 분들은 분 중에 엄청 잘 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아예 이제 엘보가 심하게 와서 오른손을 포기하고 이제 왼손으로 다시 훈련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직 병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진행이 심하게 되면 엘보인가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히 테니스 엘보가 뭘까요? 테니스를 많이 치시는 분들한테 이제 바깥쪽 팔꿈치가 아픈 그런 상태가 이제 많이 발생해서 이제 테니스 엘보라고 이름을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이제 공이 빗맞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손이 이제 꺾이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팔꿈치 바깥쪽에서 이제 힘줄이 계속 틀어지는 그런 손상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태를 이제 외상과염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의 정식 명칭은 외상과염이랍니다. 우리 팔에는 팔꿈치와 손목으로 이어지는 뼈가 있습니다. 뼈에는 근육이 붙고 근육의 양쪽 끝에는 힘줄이 있는데요. 팔꿈치 바깥쪽에 있는 뼈, 외측 상과 쪽에 붙은 힘줄에 염증이 생길 때 이것을 외상과염이라고 합니다. 항상 그 근육의 기본적인 해부학적인 모습이 양쪽에는 힘줄이 있고 가운데 근육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늘어날 수도 있고 약간 수축할 수도 있는 용수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외상과염의 경우에는 이제 손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을 많이 사용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동작을 할 때는 결국 가운데 있는 용수철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당겨지는 힘을 많이 받는 거고, 또 반면에 이제 손목을 이렇게 과도하게 구부린 채로 이렇게 오래 있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가운데 용수철이랑 힘줄이랑 다 늘어난 상태가 되니까 이 역시도 이제 틀어지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통증이 심해지면 테니스를 못 치게 될까봐 걱정이 많은 광성님. 너무 행복한 취미를 찾았는데 이 부상을 해결을 하지 못하면 결국엔 이 취미도 놓치게 될 건데라는 좀 그런 불안감이 많이 생기니까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은 전반적인 팔꿈치 관리에 대해서도 이번에 배우면 저를 통해서 아마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스! 좋아하는 운동을 계속하면서도 팔꿈치를 지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지? 이름을 모두 붙여야 된대. 이것도 엄마가 넣는다? 올해 초등학생이 되는 딸의 입학 준비로 바쁜 이분. 두 번째 귀하신 몸 윤눈비 님입니다. 끝에다 붙이는 거. 닦을 때. 우선 이 팔꿈치 쪽이고요. 여기 테니스 엘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눈비님은 테니스를 안 치는데도 테니스 엘보라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외래 환자들을 보다 보면은 테니스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 요즘에 사무직에서 그냥 사무일만 하시는데도 외상가염이 발생해서 이제 외래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40대에서 한 50대 정도 활발하게 많이 쓰는 연령대에서 이제 많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과도하게 운동을 하거나 아주 격렬하게 팔을 쓰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일종의 퇴행성 질환이라고 보기보다는 근육을 과사용해서 생기는 과사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팔꿈치가 아프면 사소한 일상도 흔들리는데요. 사장님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애기 점심이요. 애기 우리 딸 볶음밥 해주려고요. 그런데 칼질 할 때 좀 이렇게 당근 같은 거 좀 딱딱한 거 쓸 때는 좀 이렇게 눌러야 되니까 이쪽에서 통증이 좀 있어요. 썰고 볶고 휘젓고 간단해 보이지만 볶음밥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나 팔을 많이 씁니다.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통증. 접었던 팔을 뻗을 때도 고통스럽습니다. 팔을 올려서 뭔가를 할 때가 제일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팔도 잘 안 펴지고 충격파 치료는 5번 받았고 물리치료 받았고 주사치료 1번 받았어요. 우선은 의사 선생님 말로는 쓰지 말라고 하는데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팔을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치료도 별 효과를 보지 못했던 터라 통증이라도 줄여보려고 보호대도 종류별로 써봤다죠. 이건 좀 독특해 보이는데요. 이건 뭐죠? 팔찜질, 온열 찜질 하는 거요. 아이고, 온갖 걸 다 해보셨네요. 아파도 주부의 팔은 쉴 수가 없습니다. 이젠 청소 타임인데요. 며칠을 제가 안 해봤어요. 정말 이제 빨리 낳고 싶은 마음에 며칠 안 해봤는데 별다른 차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계속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아이도 안 키울 수 없고 또 일도 안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일이라고요? 바쁘신 몸이네요. 근데 어디 가시는 거죠? 아, 그거야? 남편과 함께 일하는 사무실이랍니다. 무슨 일을 하실까요? 장비들이 특이한데요. 저희는 통역 장비 임대하고요. 그리고 회의용 마이크, 그리고 이제 화상회의 장비나 음향 장비 등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섬세한 관리를 요하는 장비다 보니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갑니다. 행사가 근데 이제 한 개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 군데 있을 때는 한 2,000개씩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감고 또 닫고 손을 끊임없이 사용해야 하는군요. 눈비님은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오셨다는데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놓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해왔는데 1년 전부터 팔꿈치 통증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잘 때도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많이 봤죠. 그래서 팔꿈치 찜질기나 이런 것들 여러 개 사서 주기도 하고 냉찜질도 해보고 온찜질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들 다양한 시도는 해봤어요. 네. 근데 딱히 이게 다시 또 반복되니까 통증이 그런 상황입니다. 눈비님의 팔꿈치 어떤 상태일까요? 이 부분은 어떠세요? 좀 아파요. 여기 좀 네, 아프세요? 네, 네. 네. 두 번째로 여기는? 여기는? 네, 좀 많이 아파요. 여기는 유지해 보세요. 정해. 이럴 땐 어떠세요? 아파요. 많이 아프세요? 네, 네, 예, 네. 오케이. 이럴 땐 어떠세요? 아파요. 눈비님, 네, 네. 누를 때마다 고통을 호소하는데요. 몇 군데만 눌러봐도 외상과염인지 알 수 있는 자가 검진법이 있다고요? 이 팔꿈치 바깥쪽에 이렇게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좀 앞쪽 부분을 이제 꾹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면은 우선 첫 번째로 외상과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손목을 들어 올리려고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손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이제 수축하게 됩니다. 그때도 역시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손을 이렇게 힘을 뺀 상태에서 쭉 아래쪽으로 이렇게 늘어뜨리게 되면은 전체적인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역시도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약간 바깥쪽에 보면은 이렇게 희미하게 석회도 이렇게 좀 관찰이 됩니다. 아, 그러네요. 하얗게 뭔가 보이네요. 그 힘줄이 상한 이후에 그게 아무는 과정에서 이렇게 석회 침착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석회가 침착하게 되면은 환자분 통증이나 이런 게 좀 굉장히 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눈비님은 외상과염이 꽤 진행된 상태라고요. 지금과 같이 생활하시게 되면 이거는 낫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근본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첫 번째 그 치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능하시다면 아침에 좀 따뜻한 물에 이 팔꿈치를 한 10분, 20분 정도 담궈가지고 온찜질을 하게 되면은 그 아무는데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통증이 한 단계 좀 개선됐다 이런 생각이 드시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스트레칭을 시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깥쪽에는 손목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근육이 붙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손목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올바른 스트레칭법.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데요. 우리가 이제 스트레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레칭을 할 때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아직 스트레칭을 할 단계까지 치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염증 관리부터 철저히 치료는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파라핀을 집에 사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도움이 좀 될까요? 네, 파라핀이나 아니면은 뭐 따뜻한 물도 좋고요. 깊은 층까지 열이 전달되는 그런 온열 치료는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핫팩이라고 그러죠. 겉에 이제 따뜻한 거를 그냥 붙이는 그런 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온열 치료의 효과가 좀 미미할 수는 있습니다. 깊은 층까지 열이 전달되는 온열 찜질이 더 효과적이랍니다. 결국에 문제는 손목을 움직이는 근육이 문제거든요. 많은 환자분들이 팔꿈치가 아프니까 팔꿈치에다가 무슨 밴드를 대고 여기 근육에다가 밴드를 대고 테이프를 붙이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손목에 아대를 하거나 손목을 고정하고 있는 그런 보조기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보호대도 팔꿈치가 아니라 손목에 차야 하는 거군요. 다음은 광성님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부분은 혹시 눌러서 아프실까요? 거기가 어제부터 좀 어제부터 아프셨어요? 네네. 네, 원래- 여기는 좀 아파요. 네네. 펴가지고 피는 게 좀 펴가지고 이럴 땐 어떠세요? 만졌을 땐 통증. 이쪽은 괜찮아요. 제가 요 누른 채로 한번 구부려 볼게요. 여기 조금 찌릿찌릿한 것 네. 같긴 한데 여기는 그 팔꿈치 뒤쪽으로 지나가는 척골신경이라는 신경이거든요. 네네. 지금 여기가 이 신경이 네.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앞으로 빠지거든요, 지금. 네? 신경이 빠진다고요? 바깥쪽은 테니스 엘보가 있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신경이 이제 아니, 신경이 어떤 상태인데요? 팔꿈치의 위치에 따라서 앞으로 빠졌다가 원래 위치로 돌아갔다 하는 그런 게 관찰이 되고
외상과염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네요. 우리 팔에는 섬세한 손가락 운동을 담당하는 척골신경이 지나가는데요. 이 척골신경은 팔꿈치 뒤쪽 인대와 구멍 사이 좁은 틈을 지나갑니다. 그때 척골신경이 눌리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을 주관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팔꿈치를 구부린 채로 오래 있게 되면은 신경이 이제 뒤로 주행하기 때문에 신경이 늘어나는 손상을 받게 됩니다. 척골신경이 늘어나는 그런 손상으로 인해서 거리는 증상이 좀 심해졌다. 그렇다면은 이제 주관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고 보니 광성님 마이크를 칠 때 늘 팔꿈치를 구부린 자세인데요. 이게 문제라고요? 마이크를 이렇게 댈 때는 팔꿈치를 굉장히 구부린 채로 이제 있다 보니까 신경이 이제 사실 빠진 채로 있는 거죠. 네네. 그런 자세가 신경에는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제가 완전히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라 가지고. 광성님의 통증 테니스만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여긴 어딜까요? 빵? 세 번째 귀하신 몸은 15년째 케이크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제과사 정현수라고 합니다. 제가 직업상 팔을 많이 쓰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무게도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일이 많고 팔을 이렇게 휘저으면서 뭔가를 재료를 섞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서 특히 팔꿈치가 많이 아파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수님의 팔은 평소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좀 볼까요? 마들렌이라는 구운 과자의 반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 시작부터 만만치 않네요. 거품기가 쉼없이 돌아갑니다. 저희 작업은 뭐든지 다 섞는 작업이에요. 계란에 설탕 섞고 그때도 거품기 이 도구로 계속 저어줘야 되고 돌리는 횟수가 한 몇백 번은 될 거예요. 몇십 번이 아니고. 한 손으로만 돌면 팔이 아프죠. 이쪽 저쪽 번갈아 가면서 계속 젓습니다. 저 냄비도 꽤나 무거워 보이네요. 이게 저희가 조리할 때 사용하는 동냄비라는 건데요. 무게가 일반 스테인리스 냄비나 알루미늄 냄비에 비해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2배 정도 무게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각도나 움직임을 하니까 여기가 너무 아프게 되는 거죠. 계속 이 상태로 잡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팔꿈치도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팔이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힘을 주면 팔꿈치도 아프더라고요. 손가락을 쥐어짜 할 때도 팔꿈치가 아픈 이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팔꿈치 바깥쪽에서 붙은 근육이 이제 손가락을 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중간마디를 구부리는 그 근육은 이 안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에서부터 붙어서 손가락까지 연결되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손의 움직임과 팔꿈치 사이에도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손목과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 모두 팔꿈치와 연관이 있었네요. 아픈 지는 한 3, 4년 정도가 됐는데요. 그동안은 몸을 굉장히 믿고 말하자면 좀 막 썼어요, 몸을. 이제 슬슬 조금씩 몸에 부하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주방 도구들로 그간 얼마나 열심히 일해 오셨을까요? 현수님의 손과 팔 아플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과자 굽는 일이 좋아 15년 넘게 오로지 한 길만 걸어왔는데 이렇게 덜컥 팔이 아프고 보니 걱정이 앞섭니다. 팔 많이 아프세요? 야, 진짜 아파요. 지금. 막 걱정이 되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뭔가 더 아파서 이 일을 못하게 될까 그게 두렵고. 근데 이 아픈 게 하루하루 더해가니까 되게 무서워요. 근데 사실 그거에는 이런 것도 있는 게 병원에 가서 진짜 심하다고 할까봐 그 얘기를 들을까봐 그 얘기를 듣는 것도 사실은 무서워요. 현수님의 팔은 어디가 문제일까요? 요 바깥쪽 부분에 요 손목을 들어 올리는 힘줄이 부착하는
이 부분이 약간 뼈가 이렇게 약간 음영이 조금 흐리게 보입니다. 검게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염증이 있을 때 보이는 그런 소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안쪽에도 그 팔꿈치 손목을 이렇게 구부리는 그 힘줄이 부착하는 그 부분에 이렇게 하얗게 석회가 침착이 돼 있는데 이거 역시 이제 힘줄이 상했을 때 보이는 그런 소견입니다. 네, 정현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빵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양손을 굉장히 많이 쓰셨던 것 같습니다. 외상과염과 내상과염이 양쪽 모두 있는 상태셨고 현수님은 외상과염 외에 내상과염도 진단이 됐는데요. 내상과염은 골프 엘보라고도 불립니다. 팔의 안쪽 뼈에도 근육과 힘줄이 붙습니다. 팔꿈치 안쪽에 튀어나온 뼈를 내상과라고 하는데 그쪽에 붙은 힘줄에 염증이 생겼을 때를 내상과염이라고 합니다. 내상과염의 경우에는 주로 손목을 이렇게 구부리는 근육과 팔을 안쪽으로 회내전시키는 그 근육들이 팔꿈치 내측에 부착하게 되는데 그 팔꿈치 내측에 부착하는 부분에서 힘줄이 상해서 발생하는 질환을 내상과염이라고 합니다. 내상과염은 어떨 때 걸릴까요? 만약에 우리가 무거운 걸 든다든지 어떤 손목을 구부리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그 근육이 이제 뼈에 붙는 쪽에서는 다 틀어지는 힘들이 이제 가해지게 됩니다. 이런 그 상황들이 반복되게 되면은 양쪽 힘줄에 그 변성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외상과염과 내상과염 두 가지가 다 왔다는 현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에는 이 질환은 수술하는 병은 아닙니다. 저절로 아물 수 있는 자연 치유가 가능한 병인데 시기를 지나게 되면은 그 근육들은 더 이상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전조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이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적절한 필요한 치료를 받아서 방치돼서 만성화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세 분의 귀하신 몸들의 팔꿈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특급 솔루션. 김지영 교수님과 송영민 운동 전문가님이 만났습니다. 통증이 좀 개선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한 이후에 이제 근력을 해야지 너무 이게 좀 의욕에 앞서서 성급하게 하게 되면 단계를 천천히 이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겠습니다. 내상과염과 외상과염의 치료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휴식을 통해서 통증을 줄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덜 사용하고 약을 드시든지 아니면 온찜질을 하든지 이런 노력을 하게 되겠고요. 통증이 한 단계 개선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스트레칭을 시작하는데요. 근육의 신축성을 기르는 단계가 되겠고 세 번째 단계는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상태를 개선시키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치료와 운동 모두 한 단계 한 단계씩. 적절한 운동 방법 본격적으로 배워볼까요? 세 분 다 사연은 다르지만 운동과 스트레칭이 필요하고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휴식이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잠깐 휴식 개념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잠깐 휴식은 뭐냐면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행동을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오히려. 네, 하는 거예요. 네. 잠깐 휴식. 반복적인 작업이나 고정된 자세로 일하는 세 분에게 꼭 필요한 개념이네요. 자, 이제 근육을 한번 느껴볼 텐데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목을 구부리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팔꿈치 안쪽 끝부분을 만져보세요. 그럼 근육이 볼록볼록하죠? 자, 이 부위를 먼저 여기 테니스공 위에 이렇게 해서 눌러보신 다음에 반대쪽 손으로 체중을 실어주시고 이제 비벼주시면 돼요. 세로 방향으로도 비벼주시고 가로 방향으로도 비벼주세요. 먼저 팔꿈치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데요. 일종의 마사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팔꿈치 바깥쪽 만져보시고요. 네. 이렇게 대신 다음에 주먹 쥐시고 손목을 뒤로 꺾어보면 팔꿈치 바깥쪽에서 손목 향하는 5cm 정도의 볼록볼록한 근육들이 나와요.
이 부위를 받쳐야 되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약간 아래를 향하게 해서 손등이 아래를 향하게 해서 팔꿈치 위쪽 아픔점 느껴지는 데를 이렇게 비벼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안과 밖에 손상 입은 팔꿈치 근육들을 풀어주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눈비님이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방에서. 어우, 아파요. 아프시죠? 네. 예. 어떠세요? 팔에 힘을 안 주고 손바닥을 펴고 하는 거예요? 네. 손에 힘을 빼세요. 손목을 중립 자세로 놓으세요. 세 분 다 열심히 따라 하시네요. 이건 이제 일어서서 손을 짚고 해야 되거든요. 손바닥을 하늘로 가게 이렇게 펴보세요. 그 다음에 뒤로 꺾으세요. 꺾어서 팔꿈치 펴고 천천히 손목을 꺾어서 내려놓으면 끝. 그 상태에서 어깨 내려주고 자세 취하면 됩니다. 자, 시작. 2단계는 근육이 잘 늘어나도록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먼저 근육의 길이를 늘리는 스트레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 근육 스트레칭이에요. 손목 뒤로 꺾는 근육. 이번에는 손등 쪽이 아래를 향하도록 손목을 살짝 꺾은 다음에 손가락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살짝 돌려보세요. 이때 주의할 점, 각자의 통증을 느끼며 가능한 만큼만 따라합니다. 어떠세요? 아프세요? 약간 아픈데 그래도 아까 그냥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덜 아픈 것 같아요.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고요. 팔꿈치 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픈 게 아니라 잘 안 돼. 잘 안 되시죠? 지금 이렇게 해서 15초씩 3회를 역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스트레칭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떼고 나서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 15초를 기다리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팔꿈치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물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물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팔꿈치가 버틸 수 있는 힘도 약하고 유연성도 떨어져 있고 이렇다 보니까 운동을 통해서 팔꿈치 근력을 강화시키고 그릇의 크기를 크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생활 속에서 일을 멈추지 않고서도 팔꿈치가 잘 버틸 수 있게 기능을 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팔꿈치 근육은 팔꿈치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은 무조건 손목으로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자, 손목을 아래로 살짝 꺾었다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근력과 근지구력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손바닥이 위로 가게 했으면 이게 골프 엘보에 좋은 운동이거든요. 테니스 엘보에 좋은 운동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용해 보세요. 자, 손바닥을 아래로 놓고 자, 내려놨다가 위로 젖히는 거 하나. 그때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만져보세요. 팔꿈치 바깥에서 손목 가운데로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힘이 빡 들어갔죠. 네. 이때도 각자의 상태에 맞게 무리하지 않습니다. 눈비님 좀 힘드실 수 있어요. 힘들면은 이 덤벨 내려놓고 모양만 취하시면 됩니다. 근력을 강화할 때도 순차적으로 단계를 높이는데요. 가벼운 덤벨로 팔의 근력을 키워준 다음 팔꿈치와 이어지는 어깨 근육까지 강화해줍니다. 이 4단계 운동을 2주간 각자의 통증과 근육 상태에 맞게 실시합니다. 이제 근육의 어떤 상태를 평가할 때는 이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잘 늘어날 수 있는 근육인지, 그리고 근육이 얼마나 충분한 그런 근력을 발생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강한 힘을 쓸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분의 귀하신 몸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통증이 제일 심했던 눈비님인데요. 좀 어떠세요? 스트레칭 할 때 처음 할 때는 엄청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아픈 게 많이 덜해졌어요. 스트레칭을 하라는 자세도 잘 안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더 잘 되는 편이고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완과 스트레칭, 근력 운동을 단계별로 하고 있다고요. 이게 사실 좀 지루해요. 하다 보면은 너무 지루해서 못할 것 같아서 TV를 켜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동 지루하죠. 그래도 가끔은 딸 다음이하고도 함께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눈비님이 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파라핀 찜질입니다. 그 교수님이 온찜질이 좋다고 하셔서 하루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좀 궁금한데요. 온찜질과 냉찜질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교수님? 상식적으로 냉찜질은 손상이 생겼을 때 하는 겁니다. 급성 손상이 생겼을 때 하루 이틀 정도 하는 게 냉찜질이고 그 이외에는 다 온찜질이 좋습니다. 팔꿈치 통증에는 온찜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동작할 때 덜 아프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뜨끈뜨끈하지? 따뜻해. 그 시각, 송영민 선생님이시네요. 발꿈치에 좋지 않은 생활 속 잘못된 자세들을 짚어주기 위해 직접 중간 점검을 나오셨답니다. 아, 네. 어떻게 운동 잘 하고 계셨어요? 네, 매일 네.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숙제 검사하려고 왔습니다. 긴장되네요. 일에 바쁘셔갖고 네. 칼질을 해보시겠어요? 제가 자세를 한번 봐드릴게요. 네. 힘이 어느 정도 실리는지. 네. 일단 팔꿈치를 많이 들고 계시죠. 그 다음에 손목을 많이 꺾어야 돼요. 아무래도 키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팔꿈치를 들죠. 네. 그러고 보니 칼질하는 자세가 좀 불편해 보이죠? 팔꿈치 근육에 힘을 줘서 억지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비님께 필요한 건 키를 높여주는 겁니다. 눈비님에게는 싱크대가 좀 높았네요. 자, 그래서 스텝박스를 놨는데요. 어떨까요? 실어보세요. 네, 훨씬 편해졌어요. 훨씬 낫죠? 네. 팔꿈치도 몸통에 잘 붙어 있고 어깨도 내려와 있고 손목이 꺾이는 각도도 줄어들었죠. 네. 오, 전보다 팔꿈치가 훨씬 안정됐네요. 없었을 때가 더 힘이 많이 들어가고 손목에도 무리가 좀 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 올라와서 하니까 높이를 맞춰서 하니까 좀 더 힘이 덜 들어가요. 네. 작업대의 높이가 팔꿈치에 참 중요하군요. 이게 칼질하는 것 말고도 네. 조리할 때 네. 조리할 때도 똑같아요. 이게 불안정한 자세입니다. 네. 원칙은 하나예요. 팔꿈치가 몸통에 가까워야 된다. 조금만이라도 높아진다면 네. 네. 훨씬 낫죠. 네, 훨씬 편해졌어요. 네. 조리할 때도 마찬가지 팔꿈치 변화가 보이시죠? 칼질할 때 어깨를 올리고 팔꿈치를 들고 한다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게 이제 잘못된 자세라는 거를 알았고 또 실제로 해보니까 더 훨씬 편하더라고요. 청소기를 들고 오는 영민쌤. 청소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눈비님이 이걸로 청소 많이 하시잖아요. 네. 청소도 눈비님에겐 고역이었는데요.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면서 청소기를 미는 것이 바깥쪽 팔꿈치에 무리를 준다고 합니다. 이거 이게 뭔가요? 이제 여기다 걸어주는 거예요. 얘가 손가락을 대신할 겁니다. 자동으로 들어가네요. 팔에 힘을 덜 줘도 되죠. 네.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무거워서 힘들다고 생각했지. 이 버튼을 눌러서 전원장치 이렇게 누르는 것 때문에 더 힘이 들어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손가락 하나만 안 써도 통증에 도움이 되는군요. 여기서도 원칙이 똑같이 적용되는 게 팔꿈치는 몸에 붙인다. 진다. 평소에 하실 때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네요. 팔꿈치가 많이 올라가 있네요. 주방에서 그 패턴 나왔고요. 나도 모르게 그 패턴이 계속 남아있다가 나는 이렇게 해야지 힘이 실리는구나.
몸에서 기억한 거예요. 잘못 기억한 거죠. 앞뒤로 움직이시는 게 좋고 옆으로 들어올리면 안 돼요. 그러면 팔꿈치 근육이 일을 많이 하니까. 악력을 쓰지 않으면서 팔꿈치를 몸에 붙이니 청소하는 자세도 훨씬 편안해 보이죠? 작은 변화지만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팔꿈치 통증에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번에는 현수님의 작업장인데요. 일하는 자세를 꼼꼼히 보시네요. 내가 운동선수라고 본다면 운동선수들 도구 쓰는 거 되게 예민한 거 아세요? 수영선수들은 수영복을 어떤 걸 입어야 될지 이런 거 되게 예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재질의 차이나 아니면 디자인의 차이 때문에 기록이 바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빵 선수시잖아요. 손잡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손잡이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이런 걸 잡았을 때는 손 안쪽에 움푹 들어가 있는 면이 잘 닿지 않아요. 그래서 악력을 더 써야 돼요. 이렇게 볼록한 면이 있는 부분은 네. 자연스럽게 손바닥 안쪽이 채워지면서 감싸지게 되겠죠. 그래서 악력을 덜 사용해도 돼요.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더 잡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선수라면 이 아주 디테일한 느낌, 작은 차이를 아시겠나요? 네. 냄비도 똑같죠. 접촉 면적이 넓은 상태에서 악력을 쓸 때는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접촉 면적이 적은 상태에서 넘기려고 그러면 힘을 더 주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손잡이 쓸 때는 이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두툼하게 말아서 예. 약간 뭉툭하게 말아주는 거죠. 아, 손잡이의 접촉 면적이 중요하군요. 이거 없이 잡았을 때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완전히 아파요. 감싸고서 잡으니까 뒤집을 때 좀 덜 아파요. 이렇게 돌릴 때. 완전히 다른데요? 손잡이에 이은 또 다른 교정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손목을 쓰는 자세에도 팁이 있습니다. 손목을 약간 신전시킨 상태, 뒤로 젖힌 상태에서 손목을 이용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고정시킨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팔꿈치 건강에 좋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네. 이걸 이제 꽉 잡아보세요. 손목을 꺾은 상태에서 이러면 근육이 짧아지거든요. 네. 짧아진 상태에서는 힘을 못 써요. 막 이제 손목을 돌리거나 팔을 써야 될 때는 손목을 뒤로 약간만 꺾어보세요. 네. 이 각도를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제가 끌어당기면 안 빠지죠. 네. 오, 신기하네요. 손목을 살짝 들어 올리기만 해도 악력이 달라지네요. 기왕이면 조금 덜 쓰고 덜 무리가 가게. 작업상 어쩔 수 없이 손목과 팔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현수님에게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몸도 어쨌든 소모품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쓰면은 쓸수록 쓸 수 있는 용량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좀 더 아껴서 쓸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좀 배운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석님, 게임 운동 잘 하고 계신 거죠? 아, 게임을 보면서 운동도 틈틈이 하고 있네요. 간단한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뭐 오전에 테니스 하러 가서 하기 전에 하거나 뭐 정신 없어서 못했다 이러면 그냥 밤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매일매일 꼬박꼬박 하시네요. 아, 네네. 제가 안 아파야 되니까. 어깨 운동까지 잘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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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세요. 송영민 선생님의 자세 교정은 어떤 걸까요? 이제 마이크 각도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걸 이런 식으로 꺾어서 쓰시더라고요. 웨이브 손에 진짜 많이 봤네요. 아, 그러게요, 황성님. 중계하는 동안 몇 시간씩 저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죠. 팔의 자세가 손목이 안쪽으로 구부러지고 네. 비틀렸어요. 네네. 팔꿈치에 너무 안 좋은 자세랍니다. 그러니까 손목이 척추라고 본다면 네.
손목을 비트는 자세는 네. 이거 네. 네,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아요. 네. 평소에 이러고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마이크 잡는 자세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네. 그냥 그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꿈치 구부리는 근육이 짧아진 상태에서 계속 일곱 이러고 시간 있으면. 동안? 네네. 유지를 하고 있으면 우리 인체는 이걸 기억합니다. 오래도록 구부린 채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중간에 이두근 스트레칭이나 네. 아니면 그런 팔꿈치를 펼 수 있는 스트레칭이 필요해요. 네. 팔꿈치를 펴는 스트레칭 동작들도 추가로 배워보는데요. 업무상 팔을 잘 펼 수 없는 광성님에게 일할 때도 운동할 때도 틈틈이 해주면 좋답니다. 네. 이두 아, 잘 배우고 계시네요. 하나, 둘, 하나. 지금은 뭐 기존에 이렇게 막 힘주는 행동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불편한 게 아예 없고, 그리고 자세 같은 경우도 막 저도 모르게 뭐 이런 이상한 자세를 했던 것도 내가 왜 굳이 이러지? 지금 이거 안 아픈데? 이 정도까지는 와서 왜 아팠냐라는 개념보다 왜 아플 수밖에 없었는지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뭐를 신경 쓰면 되는지를 알았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제일 큰 소득이었던 것 같아요. 2주간의 도전이 끝나고 세 분의 귀하신 몸들의 팔꿈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예전에 2주 전에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을까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그때는 좀 많이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조금 네. 나아진 것 같아요. 네. 힘 빼시고 이럴 때는 어떨까요? 눈비님, 2주 전에는 건들기만 해도 고통스러워하셨죠. 이럴 때는 어떠세요? 아파요. 이럴 때도 네네. 아프세요? 네. 약간 아프긴 한데요. 네. 네, 그래도 참을 정도. 그 2주 전에는 이럴 때 굉장히 아파하셨는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나아졌네요. 네. 그렇죠? 2주 전에는 이 바깥쪽에 잘 보시면 이렇게 석회가 조금 보이는데요. 네.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오, 그러게요. 흰색이 조금 옅어졌어요. 2주 만에 그래도 나아졌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치료의 처음 그런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원래 치료가 되는데 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병이라는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니까. 희망적인 내용.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생각보다 많이 좋아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계속 치료를 받으러 다녔을 때 차도가 사실은 별로 없었거든요. 완벽하게 나을 때까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광성님은 어떨까요? 여기도 아마 저기도 괜찮으세요? 그래요? 아, 네. 그거는 어떠세요 지금 불편은? 뭐 불편한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제 손목 들어 올리는 힘줄은 굉장히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하지만 이제 운동을 다른 분들보다는 이제 많이 하시니까 꼭 이제 하기 전에 손목 아래로 하는 스트레칭 잘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훨씬 가벼워진 표정이죠? 통증을 느낀다면 어쨌든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적절하게 그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진단을 하고 적절하게 치료를 시작한다면은 훨씬 병이 만성화되기 이전에 더 잘 치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 생활 습관이 계속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몰랐었고, 심지어 그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 그렇게 하던 상황이 이어졌으면 굉장히 저는 많이 아팠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짧은 기간 내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차도가 생겼기 때문에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팔꿈치에 오는데 네. 크게 불편하지는 크게 불편하죠. 현수님도 통증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엑스레이 결과는 어떨까요? 사실 2주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생긴 병이다 보니까 사실 2주 만에 뭔가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통증은 약간 개선됐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치료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 그 치료를 하고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계속하면 엑스레이 상으로도 저 흐릿한 부분이나 그런 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상태로 나빠지지 않는 걸 유지할 수 있는 아니요. 거예요?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개선이 될 수 있고요. 현수님, 개선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아질 테니까 좀 걱정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네, 걱정 마세요. 꾸준히 근육 운동, 팔 운동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고생한 내 팔꿈치를 오래오래 건강하게. 2주간의 도전은 끝났지만 팔꿈치를 아끼고 관리하는 세 분의 노력은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답니다. 완치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치료와 운동 모두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코가 잘 막히니까 굉장히 답답해요. 제대로 숨 쉬고 싶어요. 제일 힘든 게 숙면을 못 취하는 거. 누구나 비염은 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와, 심각하네요, 진짜. 와, 정말 냄새가 맡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구나. 코 안에까지 뻥 뚫린 느낌이 지금 드니까 이렇게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